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도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마무리가 됐는데 뭐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재미없는 그런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 마감했는데 실질적으로 양시장 모두 이제 음봉을 그려줬죠. 음봉을 그려주면서 또 코스피는 동시효과에 굉장히 많은 매도세가 좀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일단은 시장이 좀 재미없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없는 게 맞기 때문에 오늘 뭐 여러분들이 뭐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부분들보다 시장이 굉장히 재미가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이제 뭐 결국에는 우리가 뭐 종목 위주로 조금 본다면은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SK하이닉스 이런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 위주로는 좀 이제 견조한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하이닉스는 오늘 조금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은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 대형주들이 조금 대형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오늘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만큼 갭 상승을 해서 출발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만큼 더 끌어올리다가 이제 윗꼬리를 달고 하락을 하다 보니까 증시도 좀 같이 밀리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이제 돈이 들어간 거 보면은 2차전지 관련주라고, 그 다음에 이제 STO 관련주,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오늘 뭐 좀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이 좀 재미없는 이유가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주도하는 테마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STO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들은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가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T사이언티픽은 제가 뭐 그때 뭐 비트코인 시장이나 이런 이제 분위기들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그래서 제가 2,500원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매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1,800원입니다. 1,800원.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1,800원 정도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고, 그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기회를 조금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구간만 수익을 본다 그래도 35%에서 40% 정도, 그 정도 수익을 챙기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좀 이제 살펴보시고, 이번 주 중에는 보니까 이제 좀 게임 관련해서 일정이 많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주중에 일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고용 보고서 발표죠. 이번 주는 이제 고용 보고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 그런 이제 한 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이런 고용 지표들 발표들로 인해서 뭐 JOLTS 이런 거 구인 인원이라든지 아니면은 ADP, 제가 보자, ADP 비농 지수 요걸 좀 살펴보시고,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보자, 이제 뭐 실업률이라든지 시간 평균 임금이라든지 뭐 비농 지수, 민간 비농 지수 이런 이제 대행 지표들이 조금 있습니다. 고용 관련해서는 첫 주에 이제 좀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지금 좀 재미가 없다, 여러분들이 뭐 느끼시기에는 재미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무료 종목들을 그래도 좀 포트를 웬만하면 좀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시장이 언제든지 눌릴 거를 대비해서 전체적인 포트 점검을 해놓고 간다는 거죠. 뭐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은 뭐 꿈비 같은 종목들, 꿈비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오늘 조금 든든한 종목이었죠.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을 해주다 보니까 든든한 종목인데, 제가 꿈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12월달 그러니까 월말까지 조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말 지속적으로 정부에서는 저출산 관련해서 이제 이슈를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쭉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 가격대에서 드릴 이유가 뭐예요? 61선 일단 지지를 받아주는 거, 그 부분 확인하고 요 가격대에 드렸단 말이에요. 9,030원, 40원 정도, 9,300원, 그 정도 가격대에 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우리가 나쁜 자리에서 잡은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뭐 9,240원이나
9,430만 평단가 아마 이쯤 다 유지가 돼 있을 거죠. 근데 이거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만큼 효자인 종목이 없죠. 또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결국 중요한 게 그겁니다. 지금 당장 뭐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은 시장은 언제든지 이렇게 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들 겪어보셨잖아요. 시장은 언제든지 눌릴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분위기가 나오더라도 우리 시장에서는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난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파월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것을 그냥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시장 온건 발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증시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결국에는 지금 미증시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증시들이 우상향을 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상승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도 미증시도 지난주 미증시도 좀 상승을 하면 마감을 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 보시면은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이 뭐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상승 기조로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막 2차전지 대형주들이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시장이 펼쳐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장 초반에 이제 뭐 2차전지도 잘 가네 싶어가지고 2차전지 관련주들 진입했다가 보통 이제 이런 윗꼬리에 물리는 경우가 많죠. 단기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조금 조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만 조금 명심을 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뭐 제가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보자. 동원한테 이 종목도 아마 그때 어원님이나 이런 부분들 몇 분이 좀 담으셨다 그래가지고 좀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이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 2% 3% 빠졌다라고 제가 빠르게 대응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좀 흘러내리는 와중에 지금 동원한택이 잠깐 눈에 벗어난 겁니다. 눈에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언제 들어가냐가 제일 중요하죠. 언제 들어가고 언제 파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 종목 중에서는 지금 풍국주 정도 굉장히 순항 중입니다. 근데 좀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재미가 없는데 조만간 저는 이제 한번 슈팅이 나와줄 거라고요. 그렇죠. 뭐 아니 손절 치고 싶으면 알아서 손절 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남들은 다 수익 받던 종목을 뒤늦게 들어가서 내 혼자 손절을 본다 하면 그게 좀 억울하죠, 솔직히. 풍우조정 이런 종목들도 지금 좀 자리는 잘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잘 잡아놓은 상황이고, 그린 케미칼 이 종목 또한 저는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보여요. 뭐 물론 이제 거래량이 많이 없긴 하지만은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61선 정도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 조금 보시면 되겠고, 자, 뭐 하나오션도 오늘 장 초반에 좀 좋더만은 밑꼬리 달고 최종적으로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펜텍은 저는 충분히 더 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펜텍도 충분히 더 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펜텍도 뭐 정리 못하신 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오늘 뭐 이 정도면은 고점 갱신했잖아요. 우리가 진입한 거보다 진입한 거에서는 고점 갱신을 한 모양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갈 걸로 보여져요. 더 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뭐 오픈롤 이런 종목도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오늘 조금 아쉬운 게 결국에는 이제 그 T사이언티픽이 마지막에 윗꼬리 달고 좀 마감을 한 이유가, 결국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술투자가 아까 상한가에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빼면서 마무리가 됐죠. 이런 식으로 빼면서 중간중간에 빼고 여기서 마감할 때 좀 빼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대장주가 있으면 거기서 상한가를 말아주고 거기서 잘 버텨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후발주들이 좀 강한 상승을 보이는데 그 힘이 조금 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윗꼬리가 좀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종목 또한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 뭐 아마 IMT 이 종목 진입하신 분들이 조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 종목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진입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달라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뭐 물타기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저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맞죠?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추천드린 적이 없습니다. 물타기를 하라 이런 거를. 보유 기간에 조금 차이일 뿐이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는 수익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조금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서건 밴드도 뭐 담아놓고 좀 계속 보합권에서 막 등락을 거듭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좀 그 손실이 나든 만약에 수익이 나든 어떤 종목들을 왜 봐야 되는지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산업군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의 등락 그리고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한두 달 정도 뭐 시장에서 소외를 받을 수도 있고 충분히 더 상승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신은 아닙니다. 신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간다 안 간다 이걸 딱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시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주식 같은 경우는 확률이란 말이에요. 확률. 상승할 수 있을 확률, 높은 확률이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자리에서 슈팅이 좀 나올 만한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보시면은 결국에는 지금 똑같은 종목들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차이는 뭐냐면은 특히나 이제 수익을 보신 분들 보시면은 보통 잠깐 튀면 정리합니다. 2, 3% 정도 되면 수익권에서 정리를 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종목들 빠지면 대응이 너무 빠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급해서 그렇겠죠. 당연히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제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대응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확한 대응은 아닐 수가 있고 모두를 맞춰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모두를 맞춰드릴 수는 없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니까 최소한 뒤로 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뒤로 가지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기존에 오래 저랑 함께 하시던 분들은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굳이 올라가는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주는 종목들을 굳이 쫓아가면서 매수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당장의 시장에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테마에 속한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뒤로 가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조금 명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뭐 오늘도 보니까 시장이 좀 빠진다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던데 뭐 이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불안해 하지도 않으셔도 됩니다. 음. 무슨 말씀 하신가요? 아르프세미는 솔직히 우리가 공실 이후로는 다 정리가 되죠 뭐. 자, RF세미는 제가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했었죠. 매수를 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절반 정도 덜어냈단 말이에요. 맞죠? 덜어냈고, 그 다음 월요일에 추가 상승 장 초반에 좀 나왔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때 좀 더 올라가면 좀 더 덜어내는 거예요. 더 덜어내시고, 이만큼 빠지고 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략, 어떤 종목들 공략하시면은 제가 매수가까지 내려오면 항상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뭐 일이 바쁘거나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대응하는 거에 따라서 달렸어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들어가든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수익은 천차만별입니다. 손실로 마감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 종목 들어갔을 때 뭐 상승을 하고 빠지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다들 있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마음의가 뭐 이런 종목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상승하고 충분히 수익 구간에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아마 매수가 아래일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부분들 종목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오래 보유하고 있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매도가 제일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보통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이 좀 안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초반에 안 가는 종목들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상승할 때 굉장히 큰 힘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탁 쏘고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딱 빠지는 게 아니고 자 T4연픽도 그래요.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가 매매를 했잖아요. 맞죠? 제가 그때 1800원 이하로는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도 여기 윗꼬리 달고 빠졌잖아. 아까 그 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윗꼬리 달고 빠지고 이때 대응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때 대응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오늘 충분히 대응할 시간 줬잖아요. 맞죠?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보유 기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할 때 매도를 하셨던 분들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좀 더 빨리 수익을 챙기는 거고 자 그래도 뭐 일주일 정도 더 걸렸지만은 오늘 또 상승폭 나오잖아요. 맞죠? 그리고 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반감기라든지 4분기에서 항상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만 지금 비트코인 자리가 좀 단기적인 저항 자리긴 해요. 단기적인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비트코인도 차트상 그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잠시만요. 지금 요 차트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고점 자리를 형성하는 부분이란 말이야. 고점 자리에서 형성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돌파가 한번 나와주고 지금 상승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단기적인 고점으로 조금 인식될 확률도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그냥 쭉 이렇게 막 올라가진 않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10월달부터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맞죠?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시고 종목들 주가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이런 이제 차트들도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것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내가 어떤 종목들이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왜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왜 우리가 이 종목을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이 막 급하게 대응하고 이런 종목들은 말씀을 잘 안 드려요.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 저거 이제 매도 포인트로 놓치시더라도 충분히 조금 더 기다리면은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드립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골라 담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종목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어떤 종목이 먼저 올라갈지는 솔직히 저도 몰라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런 말하면 솔직히 뭐 책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뭐 그런 종목들 100%다 맞출 것 같으면은 전문가 활동을 왜 합니까? 저 혼자 그냥 매매하고 말지. 안 그래요? 내가 찍는 종목들이 무조건 그날그날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라면은 저 방송 귀찮게 말라고 나갑니까? 맞죠? 아니면 내가 점집을 차리지.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뭐 로봇주들은 조금 약세를 보였고, 로봇주들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좀 종목들이 빠지는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티스도 다시 움직임이 좀 바뀌고 있죠.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든 뭐든 우리가 살면서도 안 그래요? 맞죠? 살면서 영원한 건 없습니다. 어. 뭐 우리 뭐 연애를 할 때도 영원히 사랑한다 그러고 헤어지면 끝이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항상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시세를 주거나 수익을 줄 때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 부분들만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이수페타시스 이 종목도 오늘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해서 조금 빠지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조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이제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게 뭐 5G 관련주기도 하고 그다음 우주항공 관련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제 뭐 한 번씩 궁금해서 물어보시면은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토판에서는 이 종목이 어느 가격대까지 가고 어느 가격대까지 가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법상으로 일단 그게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유를 하라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힌트 딱 얻으시고 조금 더 보유하시면 됩니다. 오픈했지 뭐 이런 거는 빠져도 지금 일단 1차 수익 구간에서 정리가 되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빠져도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수페타시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저 가격이면은 우리가 처음 진입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이에요. 실질적으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주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이스틸은 진짜 더럽게 안 가네요. 계속 횡보를 보여주고 있네. 이날 좀 슈팅이 나오면서 사람이 윗골이 다 달고 빠졌죠.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특히나 저점에서 저렇게 윗골이 달리는 경우는 위에 매물을 조금 소화를 하고 상승을 하려고 한다는 힘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하이스틸이 꼭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면은 꼭 이 종목이 보면 과거에도 제가 이 종목을 많이 공략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막 슈팅이 나오고 이럴 때. 근데 보통 다 3,500원 이하에서 공략을 했어요. 첼리아님 어서오세요. 3,500원이나 4,000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보시면은 횡보를 하다가 슈팅이 확 나오고 또 횡보를 하다가 슈팅이 확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끼가 있는 종목이 쉽게 말해서 상승 부분에 대한 끼가 있는 종목들. 이 종목 또한 이렇게 지금 요 자리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이렇게 탁 튀어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때 가서 언제쯤 팔면 될지 그것만 지켜보면 됩니다. 그것만 지켜보면 되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군비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잔량 가지고 계시면은 12월 말까지는 연말까지는 충분히 더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출산에서 정부에서 지금 정책을 계속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맞다. 인트로죠. 이것도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그래도 이 구간을 나름 잘 지켜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요 부분을 보시면 돼요. 요 부분 하면은 충분히 슈팅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플리토라든지, 플리토도 제가 봤을 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바로 이렇게 막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양봉이 뭐 8개, 10개 막 계속 뜨면서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아주는 게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힘이. 그런 부분들이 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어떤 종목이든 다 그렇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아줄 만한 그런 이제 테마나 산업군들을 공략을 한다. 그런 부분들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 특히나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 종목들 가지고 수익을 못 볼까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 그리고 차라리 뭐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이면은 저한테 종목만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더 유리한 자리에서 알아서 매수를 하시고 알아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잘 모른다, 실질적으로 혼자 하니까 내가 잘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은 대응 섣불리 하지 마세요. 단타 치듯이 그렇게 종목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1% 2% 빠졌다고 물타기 하고 이런 거, 그거 주식 올바른 주식 투자 습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모든 분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매매를 진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 2% 빠졌다고 막 물타기 대응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꼭 오늘 같은 시장에 다 죽어나가요, 솔직히. 시장은 항상 우리가 경계감 있게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언제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게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만 보시면은 됩니다. 아시겠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크게 또 뭐 봐드릴 건 없네. 혹시나 뭐 종목 중에 조금 답답하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들? 요거 기가레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기가레인이 실질적으로 제가 기가레인 요거 1200원 이하로 만약에 시세 준다면 담아보세요, 여러분들. 루닛이요. 루닛은 최근에 혹시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면은 제가 어디선가 좀 봤는데 리튬 파워스 안 그래도 이 정도도 많이 나오더라고. 리튬 파워스 이거는 지금 손도 함부로 대면 안 됩니다. 무증 받으셨어요? 루닛이 근데 제가 봤을 때 성장성은 조금 더 있어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가 원래 보통 이제 유상증자나 이런 걸 실시하면은 보통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 이 기업은 진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봤을 때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기술력도 있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조금 더 목표가를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길게 보셔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고점이죠. 아무래도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종목 같은 게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10만 원 정도 가면은 10만 원 정도 가면은 저는 웬만하면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튬 포스 같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물 함부로 타면 안 된다니까요. 맞죠? 이 리튬 관련주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2차전지가 요즘 시장에서 어때요? 대형주들은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척 하지만은 그러면 중소형주들 관련 중소형주들은 그렇게 크게 시세를 주고 있지 못합니다. 맞죠? 그런 부분들만 봤을 때도 지금은 우리가 안 건드리는 게 맞는 테마예요. 테마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리튬 파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무너지잖아요. 수익 평단가가 어떻게 되시는데? 파버나인도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금액 안에서는 지금 크게 당장에 우리가 어떻게 뭐 종목들의 문제나 이런 거를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뭐 그런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파버나인도. 물 타서 15,000원이요? 비중은요? 내주세요. 뭐 어쩔 수 없다. 지금 가격에서 30%더 물타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좀 놔두는 게 맞아요. 이건 좀 놔두는 게 맞고 이게 5천원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5천원까지 열어놓고 봐야 되고 지금 뭐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브레이크가 없이 그냥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뭐 섣불리 대응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제가 뭐 무료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도 드려도 여러분들에게 섣불리 대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리튬 포스라는 이런 종목을 뭐 한 4월달에 드렸어요. 4월달에 막 드렸어 이때. 4월달에 이런다. 뭐 한 7월달에 이때 드렸어. 이때 만약에 드렸을 때 제가 어느 정도 여기 와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종목들은 타면 안 됩니다. 물타기. 어디까지 빠질 줄 알고 맞죠? 이런 종목들 물 타봤자 여러분들 탈출 구간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럼 우리가 차라리 처음 들어간 비중을 차라리 손절 처리하는 게 낫지. 이거 물 타다가 굉장히 애매하게 비중만 높아지고 가격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져보면 손실이금이 더 불어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더 불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섣불리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제가 이제 뭐 드리는 종목 중에서 막 그날 가는 것도 있고 막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그런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꼭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게 뭐 물론 저도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맞죠? 제가 뭐 종목 드리고 바로 그날 슈팅 나오고 뭐 다음날 해서 20%뭐 50%씩 이상 슈팅 나오고 그러면은 저도 좋죠. 저도 좋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 안 가는 종목들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항상 좀 신경 쓰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일단은 5천원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특히나 비중이 30%잖아요. 그럼 내가 1,000만원 가지고 있으면 저 종목에 대해서 300만원이 좀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300만원 투자가 되어 있고 지금 6,200원까지 빠졌어요. 15,000원 정도에서.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지금 한 59%, 뭐 50% 이상 손실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섣불리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약입니다. 시간이. 일단은 리튬 관련주들 2차전지 좀 주목을 받아줄 때 상승을 해주는지 그 여부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대충 찍어봤을 때 59% 나왔는데
그런 종목 하나 잘못 공략하면 골치 아픕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 요번 주에 그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야 아르민이 뭐 안 갖고 계신 게 없네. 이런 종목. 리총 관련주를 되게 좋아하시는가 보다. 게임 관련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게임 관련 일정이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에 조금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줄 확률이 높은 그런 기업인데, 액토즈 소프트 제가 봤을 때 만원 이하로는 여러분들이 담아가셔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참 어쩔 수 없네요. 그거는. 주식 하다 보면 그놈의 지인이 제일 문제입니다, 맞죠? 그놈의 지인, 친구가, 아는 선배가, 아는 후배가. 결국에는 지금 2차 전지는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 권 의원님은 지금 혼자서 그렇게 매매해서 그만큼 손실이란 거 아니야? 손실이 7, 8천만이나 보셨어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미국 이제 IRA 법안 관련해서 외국 기업들에 대한 이제 규정이 새로 발표되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관망세가 조금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관망세가 좀 유지가 되고 오늘 에코프로 BM이 결국에는 삼성 SDI하고 뭐 대규모 수주 소식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상승을 했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바로 뭐 반등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저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게 정상적이지가 않다라고 조금 느껴져요. 미증시부터 해가지고 좀 정상적이지가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금요일날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뭔가 느낌이 아주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지금 아무래도 이제 12월 초잖아요, 그죠? 12월 초니까 오늘이 지금 실질적으로 12월 첫째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월 1일은 우리가 무시하고 11월 마지막 주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 올해가 지금 4주차 남았습니다, 그죠? 2023년이 4주가 남았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시장 끝났죠, 여러분들? 그럼 실질적으로 5일 시작해서 4주 하면 20일이죠. 20일이 남았는데 여기서 하루가 빠졌습니다, 이제. 오늘 마감이 되었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19일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 19일 중에서 한 9일 정도는 굉장히 힘든 장세가 좀 펼쳐질 것으로 보여요. 저는 이제 절반 정도는 좀 힘든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흔들리면 결국 손절밖에 없거든요. 결국 손절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 매번 어떤 종목들 손절을 치면서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솔직히. 분명히 상승을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가지고 가면서 대응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매우 쉽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너무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만 조금 명심을 하시고 시장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시장 대응을 조금 잘 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일단 또 제가 내일 저녁에 방송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내일은 방송 일정 끝나고 난 뒤에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음,
한주 라이트 배틀 이것도 가격 괜찮네요. 지금 담기에. 근데 운동가님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어떤 종목 내가 물려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 물려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운동가님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이게 솔직히 막 성격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뭐 거짓말하고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수페타시스 공략하고 난 뒤에 단기적으로 한 20% 빠졌다니까. 20% 30% 가까이 빠졌다니까. 이런 식으로 빠졌어요. 빠졌는데 결국에 다 올라오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종목을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매매를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일례로는 일부 인원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좀 보여질 수가 있어요. 결국 좀 말 실수 나올 뻔했네. 결국 지가 준 거, 결국 지가 준 종목, 그 종목 그냥 물리니까 할 말 없으니까 버티면 올라오지 않냐 이 말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버텨야 되는 종목들이 있고 버티지 않아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먼저 선별을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저거 지가 준 종목 빠지니까 저런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저는 여기서도 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더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락하는 거 한 달 넘게 버티셨으면서 추가적으로 살짝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눌리는 걸 못 참는다고. 여기서 버텨줘야지 우리가 큰 상승을 다시 챙깁니다. 저는 이거 이스페타시스 없으신 분들도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마음에요. 저는 마음에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네, 제이진이 그렇게 진입하셔도 됩니다. 마음에도 저는 좋게 봐요. 좋게 보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은 이 고점을 다시 돌파를 할 것 같아요. 돌파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언제 사는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내가 만약에 우리가 이 저점에서 사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보유를 그냥 지속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최근에 우리가 공략했던 자리 그거보다 지금 빠졌잖아요. 빠져가지고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구간이 22,000원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처음에 비중 그렇게 쉽지 않았으면 22,000원 근처에 가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여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 여러분들 하루 이틀 해가지고 종목들 막 올라가고 이러면 좋죠. 근데 다만 우리가 전체적인 포트나 이런 걸 봤을 때 종목들은 꾸준히 상승을 해주는 게 좋아요. 좀 눌림을 주더라도. 결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확률이 제일 중요하다고. 일단 우리가 들어가서 이기는 승률이 제일 중요하고, 그 뒤로는 이제 수익률, 그 다음에 수익금은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 부분 항상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도어 엔지니어는 또 자리가 좋긴 좋은데. 보유를 하고 계시면은 조금 뭐 불안하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은 산업은 솔직히 우리가 지금 4차 산업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UAM이라든지 뭐 우주 항공도 그렇고, 이 지금 인공지능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공지능이 지금 거의 필수 요건이에요. 이런 산업들을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반도체 수출 왜 좋아졌어요? 시스템 반도체가 많이 수출됐기 때문에. 맞아요. 원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식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제로사 싸움이에요. 제로삼 싸움.
이 고점이 왜 형성되겠어요, 맞죠? 고점이 왜 형성되겠어요? 누군가 여기서 4250원에 팔았고 누군가 4250원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받아 먹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이 형성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누구예요? 결국 뭐 외인과 기관도 있지만 우린 결국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투자만 하면 됩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흔히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때 매매하다가 이제 좀 실수하는 그런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안 해도 우리가 승률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야. 쉽게 말해서. 결국엔 똑같이 다들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수익을 보고 나오느냐 못 보고 나오느냐. 결국 우리끼리의 싸움입니다. 맞죠? 우리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봤을 때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뭐 내가 쟤를 안 죽이면 내가 죽겠는데 맞죠? 죽여야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쉽게 말해서 전쟁터인데 우리가 욕심 안 부리고 꾸준히 운영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은 챙겨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식에서 1년에 100%, 200%, 300% 이렇게 수익 본다. 그런 부분들만 안 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한 종목 들어가서 우리가 진짜 재수 좋게 100%, 200% 먹었잖아요. 만약에 먹었어요. 수익을 봤어. 봤는데 다른 종목들 들어가서 다 물리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까 그 갤럭시아 모니터리 3년 버텨가지고 오셨다면서. 이런 종목들 잘못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3년씩 걸립니다. 아마 이 가격 때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만원 근처에서.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 내가 누군가를 내가 수익 보면은요 누가 손실을 봅니다. 쉽게 말해서. 그게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다른 개인 투자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항상 그렇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제가 수익만 나면 장땡입니다. 맞죠? 내가 들어가서 수익만 나는 수익만 나면 되지. 맞아, 약간 그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욕심만 안 부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종목 들어가서 진짜 운 좋게 100%, 200%씩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는 들어가면 무조건 이렇게 수익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만 보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은 12월 1일 날 말고 어떻게 보면 지금 12월 4일인데 12월에 어떻게 보면 지금 첫 주잖아요. 첫 주. 첫 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시작이 막 그렇게 재밌진 않습니다. 일단 근데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어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재밌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같이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에서도 지금 수익 나는 거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좀 올라간다고 팔지 말고 이런 시장일수록 오히려 주목을 받아줄 때 또 강하게 받아주는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종목들 보유하시면서 수익 챙겨 가시고 또 시장이 전반적인 상승을 보여줄 때는 우리가 그냥 전반적으로 평소와 같이 투자를 했던 그런 종목들을 또 주목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테니까 이거 시장에 일희 일비하지 마세요. 시장이 올라가고 하락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희 일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치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거 일희 일비하지 마시고 하락하도 일희 일비하지 마시고 대응만 잘하면 됩니다. 대응만.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일단은 첫 번째 월요일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 조금 아쉬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쉬운 시장이었는데 뭐 이번 주 고용 지표나 이런 부분들도 좀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이렇다 보니까 또 뭐 FOMC 회의나 이런 부분도 예정이 돼 있죠.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는 경계감이 좀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은 저는 단기적인 랠리가 조금 펼쳐질 것으로 봐요. 아마 그게 산타 랠리가 되겠죠.
근데 산타랠리가 성탄절 전에 찾아올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겠죠. 자,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일단은 오늘 미증시도 이제 개장을 하니까 미증시 보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 저녁 식사 맛있게 챙겨 드시고요. 내일 장전에 뵙도록 하고 뭐 내일 라이브 방송은 제가 방송 끝나고 난 뒤에 방송 일정이 끝나고 난 뒤에 11시 반쯤에 저녁 11시 반쯤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했습니다.